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그 제3자 특검법 이 관련해서 증거 조작 포함해 조건 걸면 다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으나 최상면 특검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 김종대 의원 보실 때 특검을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없다. 예.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제 끝나고 양당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그게 드러났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은 자기들도 법안도 만들었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황급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이 없던 말을 지어낸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여야 대표들이 만나 이런 특검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 용산으로서는 경노할 일이에요. 경노할 일이다. 그런데 생각은 있으나 행동으로 못 옮기고 공표는 못하는 이런 사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자기 정치로 어떤 특검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나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 어떤 책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야당 요구를 못 들어주면 야당 요구도 아니에요. 본인 말을 그렇죠. 본인 생각을 하는 거지 거죠. 뭐 야당 요구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총선 패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때의 도주대사 논란부터 예. 그 최혜병 문제에 대해 연이어 나오는 파열구가 예. 결국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총선 패배 치명적인 사안이라 보니까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 생각은 있다고 봐요. 본인의 왜 없겠습니까? 생각은 있다. 그러나 실행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만약에 다음 선거 뭐 다음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아니면 이번에 이제 보궐이 있는데 보궐은 뭐 국회의원은 없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패배 뭐 교육감은 또 정당이 아니잖아요. 패배하면 그걸 빌미로 비대위로 가자고 또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시나리오냐, 황교안 시나리오냐, 지금 악몽의 시나리오는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 꼭 만나줘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들었는데 네. 최근에 전개되는 정치판이 참 기묘합니다. 윤석열이 벌인 한동훈을 네. 이재명이 걷어주는 양상으로 양상이 계속 그러거든요. 네. 의대 정원 문제도 한동훈 말 일리 있지 않냐 그러고 네. 만나주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시간대 윤 대통령은 만찬 취소하고 네. 저 국민의힘 연찬회도 안 안 오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딱 나타나서 만나주고. 그래서 윤석열이 벌인 한동훈을 이재명이 거두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자기를 거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라도 나와서 예. 한동훈은 그나마 대표 그 모양이라도 그렇죠. 내는 네, 이런 멍석 깔아준 겁니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안 만나주는 윤석열보다 이재명한테 정들지 않을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3시간이나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단독으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화를. 예. 그 얘기는 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죠. 건드리죠. 기분 나쁘죠. 요 대목이 또 아주 이 정치인은 이래서 생물인 거야 이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예.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이왕이면 용산에 이런 거 절대 비밀로 지키기로 하고 우리들끼리 요거 하나 약속은 맺자고 뭘 하나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대표 회담에 가장 못마땅한 거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용산이고 두 번째는 윤핵관들이죠. 윤핵관들. 이제 한동훈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가 9월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재밌는 현상은 공수처가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하고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지만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그 이후에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9월에 만약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 이건 뭐 보나 마나 그냥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이 정도 수사 갖고는 판단 못할 거고 오히려 그게 특검의 명분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수사 결과가 미진해서. 그 공수처가 최선을 다했으나 이게 수사가 안 된다고 자백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특검으로 하라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부실 수사로 돼서 특검 명분이 높아져서 문제. 그러면 제대로 수사한 부분이 나오면은 이건 또 대통령실이 또 그렇죠. 가만히 이제 있어요. 가로막고 나서 발표 못할 게 할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9월에 진짜 발표한다면 이건 정말 어떤 발표가 될지 참 어렵죠. 어려운 발표야. 그러나 뭐 소신 갖고 하면 되는데 최근 공수처 내부 돌아가는 거 보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윤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며칠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대요. 어처구니 없더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개소리죠. 개소리. 아니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선을 넘는구나.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걸 보는 대목인데 본인은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로 지금 돼 있죠. 본인의 경로로 인해서 다 벌어진 날에 아니에요. 뭐 피의자가 한번 나서서 제 3인칭으로 보니까 드러난 게 없더라. 남의 수사 보는 것처럼 합니까? 본인 수사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부터가 벌써부터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어디서 뭐 어디 지방에서 뭐 강도 사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뭐 없대. 그런데 네가 했잖아. 당신이 했잖아. 뭐 그렇게 말을 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범죄자의 언어예요. 이게 의심이 매우 짙은 피의자의 언어입니다. 이게. 피의자의 언어다. 그리고 나서 경북 경찰청의 수사도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말이 이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는데 그 경북 경찰청 수사에 그 최혜병 어머니가 이의 신청하셨죠. 재심 신청을 했어요. 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했어요. 당사자가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당사자가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나? 그런가요? 아니 그거 발표하자마자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최근에 이 대통령 관련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이 어떤 시사나 논리적으로 내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없다. 그럴 길이 없어요. 뻔히 재심 신청을 바로 한 걸 우리가 다 뉴스로 봤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잘 안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딴 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달나라 인식이라고 신지호 그거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거든요. 이것도 한참 지각 개원식인데 한번 이게 밀린 이유가 대통령 참석 여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식 의장이 그 전에 한번 열려고 했다가 가능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늦게 이제 대통령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상해 보려고 늦게 여는데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 망신 주기가 의심된다. 탄핵, 특검 남발하는 국회부터 정상화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 정상화부터 하라고. 이제 어떤 대통령 머리에서 공적 가치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는 거 아닌가. 사실 거기 오는 거는 본인 망신당하고 말고 하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고 과거 대통령들도 피켓 시위 할 때 왔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핑계로 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공적 책무를
이런 어떤 그 본인에 대한 망신 주기로 해석해서 거부한다. 예. 이게 뭐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 이미 어떤 그 공적 임무 수행의 문제가 이제는 거의 뭐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갔구나. 이제 공적 업무 수행이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뭐 여야야 그렇게 싸울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예. 여당에 대해서까지도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나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와보니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차 마시는 거거든. 그렇죠. 대표끼리 맞아요. 아니 거기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 없다.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한동훈이다. 그 중에서도 야 오기 싫겠지. 마음으로야 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이해가 안 될 바도 근데 없죠. 대통령 그렇다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건 다 공적인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가 와서 연설할 때 뒤에서 연설문을 벅벅 찢어버렸는데 네. 듣고 나서. 맞아요. 그런다고 나 연설 안 해 하고 가버립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윤석열 보고 싶어 부른답니까? 공적으로 부르는 거지. 그렇죠. 공적으로 부르는 거죠. 착각하시는 거예요.